네, 이한수택 팀입니다. 오늘은 헛걸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울산지방법원 입찰기 및 입찰표 작성법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결정하고 나서 실제 입찰 당일날 난처한 일들이 생기는 건 대부분 시간적인 로스가 생겨서 그래요. 시간적인 로스라든지 아니면 챙겨야 될 걸 못 챙겨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정말 난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체크하고 또 챙겨가는지, 그리고 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먼저 입찰 법정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본원인지 뭐 지원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요. 지도로 꼭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를 끌고 갔을 때 주차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창원 법원 본원에 갔을 때 지도로 봤을 때는 주차장도 좀 넓은 편이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법원 안에도 차를 댈 수가 없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도 차가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참 먼 거리에 차를 주차를 하고 또다시 한참을 걸어왔어야 됐었거든요. 게다가 은행도 또 사람이 몰려있는 시간이라 가지고 시간이 촉박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주차장은 널널한 편인지 아닌지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대중교통이 이용이 용이하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먼저 티켓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매를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은행 위치도 꼭 확인을 하는 이유가, 은행이 뭐 근처에 있거나 법원 안에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전날 은행 가서 수표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 위치를 확인을 하고, 또 은행이 언제 여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보통 9시에 열잖아요. 9시에 여는데 뭐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가지고 9시 반에 열어가지고 3시 반에 닫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9시 반쯤을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은행이 있다면, 그래서 같은 날 그날 출발하면서 은행 들르셔가지고 수표 바꾸고 바로 법원으로 가시면 동선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22일 타경 5036번 같은 경우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요. 8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게 또 보증금이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 10% 490을 챙기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납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입니다. 20% 30%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증금을 적게 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꼭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시고 은행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 확인하시고 법원 위치 확인하시고 법원 주변은 어떤지 확인하시고 은행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리적인 부분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 법원입니다. 울산 법원은 자 이렇게 완전 산 정상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고요. 검찰청이랑 붙어 있고 넓습니다. 주차 공간은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울산 법원 같은 경우는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가 다 차면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대시면 됩니다. 여기 대셔도 되고 여기 대셔도 되고 여기 바로 또 샛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차를 가져가는 게 맞겠네 라고 가져가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갔던 곳이라 가지고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봐야지 하고 대중교통으로 가면 어떤지도 요번에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농협이 사거리 입구에 있습니다. 진입로에 있어가지고 이 농협에 가시면 되고, 농협에는 한 9시 반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농협에 한 9시 반쯤, 뭐 늦게 열어도 9시 반이니까 9시 반쯤 가셔가지고 수표 발행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보통은 수표 발행하는 데도 수수료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몇몇 은행들은 또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옥동농협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300원 또 내고 왔습니다. 300원 내고 와가지고 뭐 보통 300원이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뭐 지폐도 없었고 잔도 넣고 이래가지고 또 인출기 가서 인출해가지고 또 수수료 냈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장에서 그냥 수표 인출하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부동산 법인인데 자원금은 1000만 원이고 현재 잔고가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자본금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 한번 들어간 자본금을 빼기는 힘듭니다. 법인의 자산이라는 게 들어가긴 쉬워도 나올 때는 함부로 못 나와요. 근거를 다 남기기 때문에. 근데 경매 보증금은 490만 원이야. 지금 같은 케이스. 그럴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 복잡한 행위들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 대표이사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490만 원을 입금을 하세요. 메모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49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가셔가지고 수표를 발행하세요. 근데 수표 발행할 때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이라고 메모를 남겨달라. 그러니까 수표 발행에 대한 메모를 남겨주세요. 입찰 보증금으로 라고 부탁을 꼭 하시고 자 낙찰을 받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떨어지면 이제 보증금을 다시 반환받잖아요. 그럼 다시 은행 가셔가지고 입금하실 때 또 얘기하셔야 돼요. 메모 남겨주십시오. 보증금 반환이라고 메모를 좀 남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메모를 남기시고 이제 그럼 법인 통장으로 490만 원 들어온 거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출금하실 때 메모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이제 처리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입금하시고 대표이사 가수금 메모. 그다음 수표 발행하시면서 입찰 보증금이라고 메모. 그리고 다시 그 수표를 입금하실 때는 보증금 반환이라고 메모를 남기시고 그렇게 들어온 법인 통장의 돈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보낼 때는 들어온 돈만큼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로 하시면 회계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없는데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면 이 또한 법인 등기하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자본금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굳이 또 넉넉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회계적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걸 팁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다 수표 발행하시고 주차하시고 하시면 이제 입찰 법정으로 가셔야 되죠. 자, 울산지방법원의 입찰 법정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된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에요. 법정 민원동 해서 여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자, 입찰 법정이 보이시고 옆에 뭐 집행관실도 있고요.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입찰표 받으시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비가 와요. 자, 우산 접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바로 입찰 법정이 문이 열려 있죠. 그래서 들어가셔 가지고 입찰 봉투 받아 오시면 됩니다. 받으셔서 여기 안에 저기 보시면 뭐 투표하는 것처럼 저기 뭐 기차라는 데가 있죠. 근데 굳이 저기 복잡하고 좁은 데 가서 작성하지 마시고 일단 오른쪽으로 도세요. 도시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세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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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여유롭게 자, 여유롭게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시면 될 것도 안 돼요. 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렇게 딱 보면 저기 칸막이 쳐놓은 데 있죠. 저기에 테이블이랑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충분히 여유롭게 넓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저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벌써 작성 다 했죠? 도장 찍고 다 하고 자 보세요. 다 의자도 있고 뭐 여유롭죠? 좌석 여유롭습니다. 저기 아저씨도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찰하고 오면 이제 요거 떼주죠. 그리고 입찰하기 시작까지 거의 한 3, 40분 남아서 책도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정법원이라 갖고 저 두 분은 뭐 안타까운 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요 과정으로 일단 입찰 과정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동선 확보하시고 시간 로스 없게 하시고요. 울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 좁은 기차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하실 필요 없고 또 밖에 나오셔가지고 뭐 커피숍까지 내려가실 필요도 없고 여기 2층에 올라오시면 가정법원 접수하는 그 사무실 옆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서 여유롭게 작성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인주 챙겨가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입찰 과정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수표 발행해서 챙겨가서
시간 맞춰가지고 입찰만 잘 하면 된다 이거죠. 그 앞에 생길 수 있는 로스들이 있으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챙기라는 거고. 자, 입찰 봉투 정말 잘 적어야 됩니다. 입찰 봉투 받아오시면 안에 길 입찰표랑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작성해서 여기 넣어서 입찰함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찰표 작성하기 첫 번째, 개인으로 하고 본인이다. 그러면 별로 가져갈 게 없어요.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요. 본인 도장 챙겨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본인이 가는 거라서 굳이 인감 도장일 필요도 없고 막 도장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장을 안 챙겨왔다 그러면 지장 찍으셔도 됩니다. 지장 찍으셔도 되고. 자, 입찰 보증금 꼭 챙기시고, 뭐 현금으로 내셔도 되는데 정 급하면 뭐 인출해가지고 현금을 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수표로 바꿔서 가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자, 입찰 기일 작성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적고, 자, 사건 번호 적죠. 201 타경 5036 적고, 다음 칸에 물건 번호라고 있는데요. 이 물건 번호는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동일한데 물건이 달라요. 맞죠? 창포동 488-1, 490-1 에서 사람은 하나예요. 이 사람은 하나고 사건도 하나인데 물건들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한꺼번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앞으로 있는 뭐 작은 집, 아파트, 상가, 뭐 논, 밭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빚을 갚기 위해 하는 행위가 경매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요 해당 물건 번호를 적으면 돼요. 사건 번호는 이건데 물건은 2번이다. 그럼 뭐 2번 적는 거고, 지금 케이스 같이 뭐 따로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워 두시면 됩니다. 비워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 적고요.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상, 등본상 주소지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액을 적어요. 근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보증금액 49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 단위 앞으로는 X표 치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래서 490만 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적으시죠. 내가 이제 입찰할 가격. 오른쪽은 보증금액이고, 최소 보증금액 넣는 거고요. 자, 입찰 가격, 이것도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억 단위 위로는 삭선을 하고, 자, 원래 목표했던 입찰 가격을 적습니다. 6,250만 원 적고,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 체크하시고, 입찰자의 나 본인 요 부분은, 자, 내가 낙찰되면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490만 원. 그때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입찰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니까 본인 도장 찍으면 돼요. 이 도장은 막 도장도 상관이 없고 인감 도장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입찰표는 작성할 게 없어요. 이게 끝. 그래서 요거만 잘 적어주십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꼭 X표 쳐가지고 두 번, 세 번 꼭 확인하시고요. 한 자리 더 올려서 가지고 이 보증금 날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다음 입찰 봉투 적어야 되죠. 봉투 앞면에 입찰자, 나 본인 적으시고, 자, 뒤로 돌리시면 요 절취선 밑에 사건 번호가 있어요.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201 타경 5036 적으시고, 그 다음 또 도장 찍으면 되죠. 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도장, 도장, 도장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입찰 봉투 끝났고요. 자, 이제 수표 넣은 봉투 있죠. 여기 또 뭐 적었습니까? 자, 사건 번호 201 타경 5036 적고, 물건 번호는 없으니까 비워두시고요. 제출자 누구? 나 본인 해서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뒷면에 딱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도장 찍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으면 도장 찍으라고 인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찍으시고, 없으시면 안 찍어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법원마다 좀 달라요, 봉투가. 그래서 이거 찍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입찰 봉투 안에는 아까 작성했던 길 입찰표, 그 다음에 요거 방금 보이시는 매수 신청 봉투, 그 안에 수표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 봉투를 스테이플러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들고 집행관한테 가면, 집행관이 신분증하고 요 제출자 이름하고 확인을 하시겠죠. 확인하시면 봉투 끝단에 수취증을 찢어서 주십니다. 찢어서 주시면 수취증은 내가 보관하면 되고요. 입찰 봉투는 입찰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개찰할 때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여기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2층 올라가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성 다 하시고,
집행관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찍을 거 찍고 이제 수취증 받아가지고 여기 입찰함 있죠, 입찰함. 입찰함에 입찰 봉투 넣고 오시면 됩니다. 끝. 이제 과정은 아주 심플하다. 저 요거 찢어서 줍니다. 요거 찢어서 주니까 요거는 꼭 요렇게 잘 보관하셔야 돼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분실 시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거랑 여기랑 같이 번호가 찍혀 있겠죠. 요 도장도 같이 찍혀 있고 요걸 확인해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꼭 잘 기억하시고 잘 보관하시고요. 자,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 낙찰 받았을 때 오른쪽으로 오세요 해서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주시는 거고, 자 떨어졌다 그러면 이쪽 편에 줄 서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 오시든 보증금을 반환 받아 가지고 받아 오시든 이날 법원에서 할 일은 이게 끝입니다. 뭐 굳이 또 사건 기록을 열람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한 3시 4시쯤에 오셔가지고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오래 법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매각 허가 결정 나고 이제 돈 내라고 나오면 그때 돼서 사건 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전산적으로 그거는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 파셔도 됩니다. 자, 이제 대리인이 갈 수 있잖아요. 개인으로 입찰을 할 건데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대리인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게 좀 달라집니다. 그죠? 본인 도장. 이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되고요. 이 인감 도장이 실제 인감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입찰하려고 하는 본인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본인이 못 가니까 대리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도 도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대리인 도장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대리인도 나중에 입찰 봉투함에 입찰 넣을 때 제출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챙기시고 오케이 되셨죠? 자 똑같이 적습니다. 입찰기일 적고요. 사건 번호 적고 본인 이름 적고요. 자 쭉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간 사람 이름 적는 거예요. 김대리 하고 가족이다. 자, 김대리 씨의 주민등록번호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습니다. 똑같이 적어요. 자, 보증금액 적고 입찰금액 적고요. 현금 자격수 체크하시고 여기 누가 적어요? 입찰자는 나 본인 대신에 김대리 씨가 입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김대리 이름을 적습니다. 제출자, 입찰자 같은 말이에요. 입찰자는 김대리. 왜? 나 본인을 대리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도장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자, 나 본인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으니까 본인 인감에 대한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겠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도장 찍어요? 대리. 입찰자는 김대리 씨예요. 그래서 대리 도장 찍고요. 위임장도 적습니다. 대리인 김대리 씨고 직업은 회사원이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적고요. 자, 놓치기 쉬운 거 여기 사건 번호 한 번 더 적습니다. 2021 타경 5036. 그리고 본인, 나 본인이죠. 본인 이름,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적고 뭐 찍어요? 본인 인감. 오케이? 그래서 자, 나 대신 갑니다. 나 대신 가고 나는 이 인감 증명을 찍어 가지고 이 대리를 확인해 줍니다라는 부분이니까 자, 있죠. 나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꼭 첨부돼야 됩니다. 자, 다음 입찰 봉투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찰 봉투는 나 본인 여기 도장 뭐 찍겠어요? 그러니까 요 대리는 김 대리 적고요. 사건 번호 꼭 적으시고 자, 나 본인은 나 본인 시의 인감 찍으시고 자, 대리인은 김 대리 도장 찍으시고 자, 여기 도장 또 누가 찍겠어요? 지금 입찰하는 사람이 누구? 나 본인 시를 대리해서 김 대리 씨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 대리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리 도장은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봉투도 마찬가지겠죠. 사건 번호 적고 제출자 누구? 김대리. 김대리 요 두 칸 나눠져 있는 데 있어요. 앞에 입찰 봉투처럼 입찰자 누구, 대리인 누구 칸이 나눠져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아까 입찰 봉투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돼요. 자, 대리 봉투 찍으시고 박도 다 대리. 자, 실질적으로 이날 입찰함에
봉투 넣는 사람의 도장을 다 찍어주시면 돼요. 자, 입찰 봉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길 입찰표 매수 신청 봉투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른 거 하나 본인 인감 증명서가 들어간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꼭 뭘 챙겨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인감 도장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뒤에 과정 똑같죠. 스텔로 보증 봉인하고 김대리 씨가 신분증 들고 집행관한테 제출하시면 집행관이 수취증을 줍니다. 수취증 보관하시고 입찰 봉투는 입찰함에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자, 다음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갈 때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 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본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법인이라서 법인 인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러면 이 인감 도장이 법인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게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법인 인감 도장을 찍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 도장이 실질적으로 법인 인감이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가 들어간다. 요 차이입니다. 똑같죠? 자, 입찰기일 적고요. 사건 번호 적고 성명을 뭘로 적습니까? 주식회사 훌랄라 대표이사 나 대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적으시고 여기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본인이 누구예요? 법인이죠. 사업자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 사업자 번호를 적고요. 법인 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적으시고 자, 법인 주소지 적으시면 됩니다. 법인 주소지 적으시면 되고 요 주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제 적을 게 없어요. 대리가 아니라 대표회사 갔으니까 똑같이 보증금액 적으시고 입찰 가격 적으시고 자, 현금 자기압수표 적으시고 입찰자는 주식회사 훌라라의 나야 대표회사 나 대표다 하고 도장은 자, 법인 인감 도장 딱딱 찍으면 끝나요. 이제 대리로 온 사람이 없잖아요. 대리로 온 사람이 대표회사는 대리가 아니에요. 대표회사는 대표예요. 그 말 그대로 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끝났고요. 자, 입찰 봉투에 뭐라고 적습니까? 자, 주식회사 훌라라 대표이사 나 대표. 자, 넘기셔가지고 2021 타경 5036 적으시고 도장은 뭐 찍겠어요? 자, 법인 도장, 법인 인감 도장 빵, 빵, 빵 찍으시면 끝. 자, 매수 신청 봉투 똑같겠죠? 사건 번호 적으시고 제출자 주식회사 훌랄라 나 대표이사 나 대표에서 법인 도장, 여기도 법인 도장, 법인 도장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봉투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더 늘었죠. 자, 입찰표 들어가고요. 매수 신청 봉투 들어가고. 자, 법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인 인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인감이 법인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이 사람의 대표회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 이 두 개는 법인은 꼭 들어간다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법인 대리인입니다. 법인 대리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에 들어가니까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 들어가는 거 맞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도 들어가는 게 확인되죠. 그다음에 대리인이 가니까 대리인 신분증, 그다음에 대리인 도장. 근데 대리인은 굳이 인감 도장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냥 막 도장 상관없고 인감 도장 상관없다. 그래 대리인들은 아무 도장이나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챙기시고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또 자, 2022 8월 12일 입찰기일 적으시고 사건 번호 적고 자, 성명 주식회사 훌랄라 대표회사 나 대표 전화번호 적고 사업자 등록번호 적고요. 법인번호 적고 법인 주소지 적고요. 자, 대리인으로 간 사람 대리 김대리 이름 적으시고 본인과의 관계 직원 뭐 김대리 씨의 주민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김대리 씨의 주소를 적습니다. 보증금액 작성은 똑같죠. 적으시고 입찰가격도 똑같이 적으시고 체크하시고 자, 입찰자 누구겠어요? 자, 김대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에는 법인 인감 찍히는 거고 여기는 누구 도장 찍히겠어요? 자, 김대리 도장 찍으면 됩니다. 자, 이제 대리로 가니까 위임장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로 가던가 개인 본인이 가시면 위임장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뒷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든 법인이 가든 개인이 가든 대리인이 가면 요 위임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 김대리 직업 적으시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빨리 빼먹지 말아 그랬죠. 여기 사건 번호 한 번 더 적으시고 자, 이제 본인의 누굽니까? 주식회사 훌랄라 나 대표회사 나 대표라고 적으시고 직업 요걸 잘못 적었네요. 직업은
지금은 뭐 공란을 두셔야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대신에 법인 등록번호 적으시고, 주소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 인감 도장 찍으시고, 입찰 봉투에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대리인 경우입니다. 법인 인감 도장이랑 법인 인감 증명서 챙기시고 등기부 등본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대리인으로 가니까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하고요. 대리인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도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막 도장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챙기시고, 자, 작성해 보죠. 자, 입찰기일 작성하시고 사건 번호, 그다음에 성명란에는 주식회사 훌랄라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적으시고, 주민번호 대신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법인 등록번호 적으시고, 법인 주소지,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뭐 본인과의 관계, 직원,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 적으시고, 마찬가지로 X표 치시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보증금액 작성하시고, X표 치시고, 입찰 가격 적으시고, 현금 자기압수표 체크하시고, 입찰자는 누구겠어요? 네, 김대리 씨. 그럼 도장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계 홀랄라는 법인 도장 찍으시고, 입찰자의 김대리 씨는 김대리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자, 대리로 갔으니까 위임장 작성해야죠. 자, 김대리 씨, 직업은 회사원, 주민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주소 적으시고, 자, 빠뜨리기 쉬운 사건 번호 꼭 잊지 말고 여기 적으시고요. 자, 본인란에 주식회사 훌랄라,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도장을 찍으시면 기일 입찰표 작성은 완료됩니다. 자, 이제 바깥 봉투 볼까요? 입찰자 누굽니까? 주식회사 훌랄라. 대리인은 김대리 씨. 뒷면 넘기셔가지고 사건 번호 적으시고, 자, 주식회사 훌랄라 옆에는 법인 도장 찍으시고요. 대리인은 김대리. 나머지 도장들 다 누구 것이겠습니까? 자, 김대리 씨, 김대리 씨, 김대리 씨 도장 찍으시고요. 자, 이제 보증금 봉투도 마찬가지죠. 2021 타경 5036 적으시고, 제출자 김대리 씨. 자, 대리 도장. 그리고 바깥 도장도 다 누구겠어요? 김대리, 김대리. 이렇게 도장 다 찍고, 입찰 봉투에 기일 입찰표 넣으시고, 매수 신청 봉투 넣으시고, 법인 인감 증명이랑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꼭 같이 넣으셔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무효 처리가 안 됩니다. 요 서류들 빼먹으면 안 돼요. 스테플러 봉인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김대리 씨가 신분증 들고 집행관한테 제출하시면 집행관이 수취증을 찢어서 주십니다. 그거는 내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입찰 봉투는 입찰함에 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 시간까지, 아니 개찰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되죠. 기다리시고 이제 사건 번호대로 보통은 개찰을 하는데, 많이 몰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린 것부터 먼저 하기도 합니다. 뭐 재량껏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낙찰이 되면 좋죠. 낙찰이 되면 좋은데, 요런 서류 하나, 뭐 표기 하나가 틀려가지고 무효가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법원은 그렇잖아요. 법원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꼼꼼하게 챙기시고 입찰은 늘 여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가기 전에 내일 뭐 아침에 내비치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날 또 보시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좀 여유있게 출발을 하시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시든 가셔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쏙하든 이런 택시든 이용하셔가지고 가셔도 되는 방법이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그러면 뭐 걸어가셔도 되는 거고, 가서 가는 길에 은행이 있다면 은행 들르셔서 가시고, 다만 출발하기 전에 잊지 말고 챙겨야 될 거는 도장 같은 거겠죠. 도장. 도장은 어떻게 할 수가, 법이 특히나 인감 도장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갔을 때 인감 도장만큼은 뭘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파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챙기시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 증명이랑 법인 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하니까 행여나 이걸 빼뜨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인감 카드 있죠. 법인 인감 카드라도 꼭 챙겨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꼭 챙겨서 체크 하시고 가시면 되고, 기회는 준비한 자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 비록 뭐 낙찰을 받지 못했더라도 또 기회는 늘 오니까요. 그래서 또 한번 공부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임장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입찰하게 되고, 그래서 낙찰 받게 되면 더 기쁘게 되고, 솔직히 뭐 낙찰 받고 나서의 일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 시작이 있어야 그 뒷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입찰 과정, 실질적으로 입찰 과정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하고 입찰, 기일 입찰문 어떻게 적는지 꼼꼼하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